네, 스위스 맥스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스위스 한번 열어볼까요?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긴 할 텐데, 네, 스위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스위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일단은, create new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블랭크 무비, 뉴 무비, 뉴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 무비를 갖다가 선택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만들다 뜻이죠. 새로운 예,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뉴 무비 뉴 무비에서 뭐 여기서 나름대로 뭐 사이즈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디폴트 여기에 디폴트를 갖다가 클릭하시고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캠퍼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내가 블로그 사이즈에다가 맞춰서 올릴 거예요. 얘를 갖다가 그러려면은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스라고 나올 거예요. 프로퍼티스에서 여기 무비 프로퍼티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줄게요. 한번 누르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서 포토샵으로 가서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그냥 할까요? 그냥 뭐 이름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은 캡처된 게 나올 거예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컨트롤 C 한 거랑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 스크린이 그럼 컨트롤 V 해보세요.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프로퍼티스 처음에 포토샵도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서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요것도 프로퍼티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롭으로 여기 프로퍼티스 부분을 자를게요. 크롭으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잘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화살표 포토샵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에서 타입 툴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사각 도형 툴, 라운드, 동그라미, 폴리곤, 다각, 라인, 쉐이프 툴이 있는데 라인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상단에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오메트리 옵션이라고 그랬죠. 이 지오메트리 옵션을 갖다가 스타트에만 체크해 주세요. 엔드는 체크 풀어버리고 스타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에 여기에 무비 프로퍼티스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걸 알 수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각 선택도구로 요 부분을 박스를 한번 쳐줄게요. 박스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에디트 스트로크 센터로 2픽셀 정도로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잡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무비 프로퍼티스를 클릭하라 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파일에서
save as로 저장해야겠죠. 저장을 하시는데 저는 내 문서에 비디오로 들어가 볼까? 내 비디오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내 비디오 안에 폴더를 만드시는데 저는 여기다가 아까 그 스위시, 그러니까 스위시 글자 애니메이션 제작하기라고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스위시 글자 애니메이션 만들기라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얘를 갖다가 1번, 순서를 기억하기 편하게 1이라고 적을게요. 1이라고 적고, JPG 파일로, JPG 파일로 저장해 줄게요. 이렇게, OK 눌러서 저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으면은, 이제, 블로그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블로그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 네, 블로그로 들어가서, 이 블로그 안에서, 오른쪽에서, 포스트 쓰기, 네, 포스트 쓰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갖다가 넣어 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한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바디 안에다가 클릭해서 내려졌나? 여기다가 다시 클릭. 글을 쓰시는데 이렇게 안 써져. 사진을 먼저 넣어볼까요? 글 잘 안 써지면은 가끔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진 추가해서 내 문서에서 내 비디오에서 스위치 여기서 1 열기, 네, 그리고 올리기. 사진 올라갔죠? 그러면은 얘는 밑으로 좀 내리고 위에다가 글을 갖다 한번 써볼게요. 글을 쓰는데 가운데로 정렬해서 글자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정렬해서 오늘은 스위시 글자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라고 글자를 써주세요. 먼저 스위시를 실행을 하시고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볼까요? 글을 밑으로 좀 내려서 써볼게요. 밑으로 내려서 스위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무비 프로퍼티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곳을 클릭합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엔터 잠깐 쳐서 줄바꿈 좀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다시 스위시로 돌아와서 무비 프로퍼티스를 클릭해 볼게요. 무비 프로퍼티스를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캡처를 한번 받아 볼게요. 캡처를 받는데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한번 눌러볼까요? Alt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와서 얘는 이제 닫을게요. 닫고 파일에서 뉴 그리고 OK 눌러주고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팝업으로 뜬 게 이렇게 쏙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해 줘야 될 게 뭐냐면요. 넓이와 높이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해 주는데 여기서 아직 설정해 갖고 오는 게 좋겠다. 다시 스위치 들어가 볼게요. 넓이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넓으면은 글자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00픽셀로 해줄게요. 500픽셀로 해주시고 그리고 높이는 200으로 해줄게요. 200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요 프레임의 빠르기예요. 25면은 무지하게 빨라요. 글자가 보통 평균이 12예요. 12 이렇게 하시고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캡처를 하시고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넓이는 500에 높이는 200 프레임 레이트 12 그 다음에 화살표로 수정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1번 얘는 그리고 얘는 2번 그리고 얘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교재 쓰시는 분들 책 쓰시는 분들 요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화살표로 체크하고 숫자를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에서 JPG로 2번 숫자 2 그리고 저장 OK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다시 블로그로 와서 이제 사진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사진 추가해서 2번을 추가를 해주시고 올리기 하시게 되면 또 추가되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속성창에서 일단은 위에서 오타란 거는 좀 지워볼게요. 클릭 속성창에서 1번 1번은 넓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2번은 높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3번은 뭐 보통 위드나 헤이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프레임 레이트 동영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동영상의 움직임의 속도,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동영상이 움직이는 속도를 표시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설정이 다 되었으면 OK 눌러서 승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제목에다가 스위시 강좌, 뭐, 아니면은 뭐, 스위시 4의 버전까지 적어주셔도 되겠고요. 스위시에서 글자 동영상 만들어 봅니다. 글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있으시면은, 네, 뭐, 카테고리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요만큼 작업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저장을 해 줄게요. 저장을. 네, 밑에다가 확인 눌러서, 예, 저장을 일단은, 네,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요 상태에서 다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스위치, 넓이, 높이, 프레임 레이트 다 만들어졌죠? 예,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프레임이라고 하게 돼요. 프레임. 그리고 왼쪽에 보면 툴박스. 여기에 속성창이 있는데, 뭐, 간단해요.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툴. 예, 텍스트 툴이에요. 예, 여기서, 텍스트 툴을 갖다가 올려놓고,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주세요. 예, 프린트 스크린을.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오셔서, 예, 얘는 닫아버릴게요. 포토샵으로 오셔가지고, 파일에서, 뉴, 또는 컨트롤 N 하시면 되겠죠. 예, 오케이 눌러주고, 아까 프린트 스크린은 컨트롤 C하고 같은 거예요. 컨트롤 C 했으니까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하셔도 되겠고요. 그럼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돋보기 툴로 확대하면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T자 요거 있잖아요. 그죠? T자. 이 부분을 크롭으로 자를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롭으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툴박스에서 포토샵 툴박스에서 타이틀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도형 툴 있죠? 도형 툴 중에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 라인 툴 그럼 위에 옵션에서 웨이트 두께는 한 2픽셀 정도 그리고 여기 지오메트리 옵션을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스타트 엔드 체크할 수 있는데 엔드는 풀어주세요. 스타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화살표를 갖다 그어주세요. 화살표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 좀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예. 사각 선택 도구로 여기 글자 있죠? 여기 요 부분 타입 툴 요 부분을 박스를 치고 에디트 스트로크 여러분들 뭐 테두리 주는 거 다 아시죠? 뭐 요렇게 하시면은 요 부분을 클릭하란 얘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로 세 번째니까 숫자 3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JPG 선택하시고 저장 OK 누르시면 되겠어요. 다 만들어지고 저장까지 다 됐으면은 블로그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다 하신 분들은 수정을 눌러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맨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 볼게요. 사진을 갖다가 클릭 그리고 사진 추가하고 세 번째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네이버 광고 들어갔네. 예. 여기에 광고까지 넣었네, 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올리기, 예, 해줄게요. 올리기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말을 갖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겠죠. 예. 속성 창을, 예, 설정하셨다면, 예, 이제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툴박스죠? 예, 툴박스에서 타입 툴, T자 모양의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다 됐으면은 엔터 쳐주시고요. 네, 이렇게 속성창을 설정하셨다면 이제는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서 T자 모양의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스위치 다시 가볼까요? 스위치 가서 타입 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커서가 이렇게 나타나죠? 예, 가운데쯤에다가 좀 위에다 놓을까요? 위에다가 클릭하시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네,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돼요. 글을 쓰시는데 어떤 글을 쓸까요? 우리 블로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니면은 스위시 우리 함께 스위시를 배워볼까요? 뭐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예, 타이틀로 한번 그렇게 써보죠. 예, 우리 함께 스위시 맥스 4를 배워 봅시다 라고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글자를 썼는데 너무 크죠? 예, 글자가 오버됐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 폰트, 네, 글자 폰트 그리고 글자 크기, 네,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볼드 체인지, 이탈릭 체인지 나름대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글자 속성하는 것도 이제 캡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글자 속성을 갖다가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열고, 예, 요거는 닫아버릴게요. 기존의 거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OK 눌러서 컨트롤 V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돋보기로 좀 확대를 해서, 예,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 프로퍼티스, 글자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스가 글자에 대한 속성창이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각 선택도구로, 예, 사각 선택도구로 여기 프로퍼티스 속성창을 선택을 하세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이동 툴로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 이동 툴 있죠. 이동 툴 선택해서 이렇게 끄집어서 여기다 글자 밑에다 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예, 이동 툴로 이렇게 가운데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예, 또는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도 사라지게 되죠. 글자까지 같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롭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글자까지 자르고 엔터. 예. 저장해야겠죠? 저장하기 전에 먼저 설정하는 거 가르쳐줄게요. 화살표로 폰트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렇게 체크하고
이 부분도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화살표로 수정할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타입 툴로 글자를 쓰시는데 여기다가 1번이라고 써놨어요. 2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1, 또 타입 툴로 클릭 2 숫자 쓰시고 여기는 2번. 네. 그리고 또 타입 툴 선택하고 클릭해서 여기는 3번. 예, 이렇게 썼어요. 1번, 2번, 3번. 예.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로 얘를 JPG 형식으로 몇 번요? 3번까지 갔으니까 4번이겠네요. 저장 누르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저장이 다 됐으면은 다시 블로그로 오시고요. 블로그 들어와서 사진을 클릭해서 사진 추가해서 네 번째 사진을 열기 누르시고 올리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겼죠. 그러면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하고 1번은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2번은 폰트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쓰시고 3번. 예, 3번은 볼드 채로 변경 가능합니다. 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글자 서체는 가능하면 두껍고 고딕으로 설정합니다.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조금씩 뭐 팁을 갖다가 주시면 되겠어요. 타이틀이니까. 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다 됐으면은 다시 스위치로 와서 스위치로 와서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애드 이펙트라고 있을 거예요. 이 애드 이펙트를 클릭해 보세요. 네, 애드 이펙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한번 눌러주세요.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주시고 글자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를 선택하시면은 Add Effect라고 떠요.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New 선택하시고 Ctrl V 하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또 캡처가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Add Effect. 이 부분을 크롭으로 또 자르세요. 똑같아요, 계속. 그 다음에 사각 선택도구로 Add Effect를 셀렉트하고 Edit Stroke 테두리를 갖다가 주세요.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Add Effect를 클릭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로 JPG로 5번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네. 포토샵에서 저장이 다 됐으면은 블로그 오셔가지고 블로그에서 사진 얘를 추가 그 다음에 5번은 열기 누르셔가지고 올리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줘야 되겠죠?
예, 왼쪽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네, add는 추가하는 거죠. add 이펙트, add 효과, add 이펙트 효과를 선택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글 간단하게 남기시고 스위치로 가서 add 이펙트에서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줌, 줌아웃 뭐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이고 예, 밑에 보시게 되면은 효과가 이래 많아.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얘네들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뭐 3D 스핀, 예. 뭐 플래툰, 뭐 여러가지 효과들인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에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 무비라고 있을 거예요. 플레이 하시게 되면은 글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정지, 스톱 누르고 아 이거 별로 재미없다. 다시 애드 이펙트에서 효과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세요. 얘 바꾸는 거죠. 플레이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글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다시 스톱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 눌러주고 플레이. 이런 식으로 글자 애니메이션이 내가 포토샵에서 필터 선택하듯이 필터 선택하듯이 선택만 해줘도 글자 애니메이션이 쉽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애드 이펙트에서 여기까지 캡처를 또 받아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버블 뭐 버스트 버블 뭐 이렇게 뭐 방울처럼 뭐 뽕뽕뽕뽕 뭐 사라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를 하나 선택하시고 프린트 스크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 가서 얘는 닫아 버릴게요.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주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캡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캡처를 받아주시고 엔터 쳐서 여기서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을 화살표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3개를 선택했죠. 뭐 숫자 선택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숫자 넣어주려면은 타입 툴로 1번을 적어주시고 글자가 너무 작으면은 좀 큰 글자로 이렇게 바꿔주고 1이라고 쓰고 타입 툴로 여기다가는 2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가는 클릭해서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쓰고 이동 툴 클릭해서 위치라든가 뭐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저장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jpg 파일로 얘를 6번이라고 저장할게요. 6 입력하시고 저장.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다 되셨죠? 그러면 다시 블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에서 사진 추가해서 6번째 사진 열기 올리기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해놓고 1번은 add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첫 번
첫째나 두 번째, 예, 세 번째 어느 거나 상관없어요. 예.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 효과를 잘 선택하세요. 예. 3번은 예, 법을 효과를 선택하였답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말을 만들어서. 뭐 말 만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예, 그림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캡션을 달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말 만들어 갖고 재밌게 써주세요. 네, 여기까지 다 썼으면은 다시 스위치 가서 여기 애니메이션 되는 이제 부분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플레이 무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지, 네모난 모양은 정지되는 거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면은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보면은 뭐 네모 버튼 누르고 삼각형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플레이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무비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예, 포토샵 가서 다시 파일에서 뉴 컨트롤 V 그 다음에 크롭으로 자를게요. 요 부분을 위에 부분을 위에는 좀 작게 들어가긴 하네요. 엔터 눌러서 예, 보시면 여기 플레이 무비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 요 부분을 갖다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부분을 요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에디트 스트로크로 테두리를 이렇게 줄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해주면은 예, 더 정확하게 얘를 클릭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로 저장해 주시는데 JPG로 저장해 줄게요. 7번이네요. 얘가 7 숫자 7 입력 저장 예,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블록으로 가서 불러올까요? 사진 클릭해서 사진 추가 7번째 보통 우리가 어떤 포스팅을 할 때 사진이 7, 8장 정도 들어가주면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포스팅할 때 사진 그렇게 많이 넣기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강좌를 만들다 보면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은 노출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동영상으로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동영상도 넣고 사진도 넣고 글도 넣고 첨부 파일도 넣고 이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예, 우리가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도 첨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 상단에 삼각형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네. 원하는 무비가 만들어지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뭐 이렇게 글을 갖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무비가 아니에요. 예. 원하는 무비가 아닐 때는 add 이펙트에서 다른 무비를 선택해서 덮어 씌워 줍니다. 라고 뭐 이런 어떤 팁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시켜주는 것도 첨부 이제 캡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해가지고 아이고 얘는 버블이네. 버블 효과네. 예, 버블 효과가 이렇게 있었고 아까 효과도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어떤 거였지? 예. 제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게 되면 아이고 초싹 맞네 얘는 좀 예. 뭐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캡처 받는 것도 괜찮아요. 얘를 애니메이션 과정을 캡처를 받아서 포토샵으로 와가지고 파일에서 뉴 해서 컨트롤 V 캡처된 장면을 나름대로 안 넣어줘도 되고 넣어줘도 되고 어차피 동영상으로 또 넣어줄 거니까요. 안 넣어줘도 되겠네요. 그죠? 예, 좀 효과가 별로 없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얘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글자를 하나 썼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글자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한 줄이 하나가 아니라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지 누르고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해서 밑에다가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더 생겨요. 예. 밑에다가 재미있는 글자 무비를 만들어 봅니다. 예. 스위치를 공부하는데 스위치 중에서도 스위치에도 약간의 여러 효과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글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야. 글자 무비. 그 다음에 폰트. 폰트 조금 작게 해볼까요? 위에 거보다 좀 작게. 위에 거는 좀 크게. 위에 거는 조금 크게. 밑에 거는 좀 작게. 이렇게 써주고 밑에 글자 선택하고 애드 이펙트 들어와서 또 효과를 갖다가 뭐 선택을 하시고 플레이 누르시면 되면은 먼저 위에 글자가 써지고 그 다음에 아래 글자도 추가적으로 같이 써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레이어 부분 있죠? 레이어 부분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글자를 한 줄뿐만 아니라 두 줄 이상의 글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프린트 스크린을 갖다가 한번 눌러서, 포토샵을 와가지고, 파일에서, 뉴, 오케이, 컨트롤 V. 예.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하나는 밑에 하나 위에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잘라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화살표로 요 부분 하나 두 개의 글자 무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두 개의 글자 무비. 그래서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JPG로 또 저장을 해줄게요. JPG 8번 8 저장. 그 다음에 또 블로그 가서 블로그에서 가져와야겠죠. 사진을 선택하시고 사진 추가 8번째 사진을 추가할게요. 올리기. 그 다음에 이제 글 써주시면 되겠죠. 원하는 글자를 추가하고자 하실 때는 툴박스에서 글자를 선택한 후 쓰시면 위에 그림처럼 글자 효과를 추가하실 수
있답니다. 라고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글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는데 작업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지 그 다음에 뭐 스테이지 크기가 조금 더 뭐 작아도 되겠다 싶으면은 높이를 좀 수정하시면 되겠죠. 높이를 좀 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수정을 하시고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그 애니메이션이 거기 다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배너처럼. 지금 우리가 사진이 뒤에 없어 그래, 그죠? 사진도 넣고 그 다음에 사진 움직이는 것까지 작업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플래시 무비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정지를 시키고 저장을 하려면은 파일에서 세이브하게 되면은 SWI 스위치 파일로 저장이 돼요. 얘를 그래서 파일에서 스위치는 그냥 냅두고요.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SWF 요거를 캡처를 또 한번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는 SWI 스위치 파일 원본으로 포토샵에서 인터넷에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JPG 파일로 변환해서 올리죠. PSD 파일이 아니라. 근데 얘는 포토샵에서는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에서 JPG 파일을 선택해 주지만 얘는 익스포트로 내보내기. 얘도 프린트 스크린 캡처를 받고 SWF로 저장해 줄게요. 저장하시는데 저희가 저장한 게 제가 아까 내비디오에다 저장했었죠. 내비디오에 스위치 글자 애니메이션 SWF 어도비 플래시라고 돼 있죠. 플래시 SWF 그 다음에 저장 하시고 포토샵으로 와서 캡처 받은 거 있죠? 컨트롤 V 이 부분을 크롭으로 잘라서 저장을 해주시는데 화살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살표로 아이고 거꾸로 됐네. 파일에서 파일을 클릭하라는 얘기겠죠? 거기서 임포트에서 SWF 그러니까 글자를 써주게 되면은 파일 부분이 1번이 되겠고 여기 1번 그리고 이 부분이 두 번째 클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을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JPG 얘는 9번이네요. 9 입력하고 저장 오케이. 그 다음에 블로그 가셔가지고 또 추가하겠죠? 사진에서 사진 추가 9번 열기 올리기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주셔야 되겠죠. 글을 써주시는데 1번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맞죠? 파일에서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익스포트. 예,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예, 익스포트의 뜻은 내보내기 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SWF, HTML, SWF, EXE는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플래시 파일에서 실행 파일로 변환이 가능한데, 실행 파일로 만들 때는 CD 타이틀 있죠? CD 타이틀 만들 때 많이 만들어요. 플래시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 CD로 저장하게 하고 EXE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CD 구울 때 자동 실행 파일을 첨부해요. 그러면은 내가 CD를 갖다가 컴퓨터에 넣으면은 열지 않더라도, 찾아서 열지 않더라도 CD가 자동 실행돼요. 그래가지고 플래시가 막 움직이게 돼요. 예, 그럴 때 EXE 파일로 저장하고,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할 때 밑에 AVI 무비라고 되어 있죠. 동영상 저장할 때 하시면 되는데, 다시 스위치 와서 얘를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AVI로도 저장을 해줄게요. AVI 클릭, 그리고 OK.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내 비디오에다가 저장했었는데, 스위치 글자 애니메이션 movie 1.avi, avi 동영상 파일이죠. 아마 블로그에서 avi 파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동영상 파일이다 보니까 퍼블리시 할 때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시간 좀 걸릴 텐데, 좀 기다리시면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에러 났나? 에러 메시지 뜬데 뭐라고 떠요? 에러, 리딩, 캡처, 오디오 파일이 없어가지고 에러 났네요. 그죠? 이건 뭐 상관없겠죠? 우리가 뭐 음악이나 음성이나 그런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첨부해야겠죠? 블로그 와가지고 맨 위에다가 맨 밑에다 넣어놔도, 맨 밑에다 넣어야겠다. 요거는 강의니까. 맨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동영상, 동영상 선택해서 동영상 찾기, 내 컴퓨터에서 AVI 파일이 하나 있네요. 열기, 그냥 올리기. 뭐야, 에러 났나? 파일 정손 좀 에러. 이게 동영상이 AVI 파일을 못 읽나? 내 컴퓨터에서 열기, 그냥 올리기. 예전에 지금 얘가 AVI 파일을 갖다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올릴 수는 있는데 AVI 파일이요, 용량이 되게 커요. 원래 압축 파일도 아니고 변형한 게 아니기 때문에 WMV 파일, MP3, MP4 파일 이런 것들 용량이 되게 작아요. 화질도 좋으면서. 근데 AVI 파일은 용량은 커요. 근데 화질은 좋아요. 그래서 화질은 좋은데 용량이 커갖고 네이버에서 아마 막아놓은 것 같아요. 용량 때문에. 그러면은 네이버에다 올리기 위해서는
변환을 해줘야겠죠? 예전에 우리 바닥 인코더라고 설치한 적 있죠? 바닥 인코더라고 설치한 적 있을 텐데, 만약에 바닥 인코더 없으면은 네이버 들어가셔갖고 바닥 검색해보세요. 예, 바닥 인코더, 예, 바닥 인코더 검색하시고 이 바닥 인코더를 다운받아 설치할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다운로드 클릭해서 예, 설치하시고 네, 전송 시작. 다 됐으면은 폴더 열기. 네, 폴더에서 바닥 인코더를 exe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 설치되어 있다네. 예. 저는 설치되어 있다니까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9버전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냥 설치 한번 해볼까요? 신버전일 수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바닥 인코더를 설치를 하시고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예, 동영상 파일을 추가해 가지고 예, 얘를 열기. 네, 다 불러왔는데 파일 추가하셨으면은 환경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mp4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mp4 불러와요. 예, 블로그에서 mp4, mp3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또는 mpg, wmv. 전 개인적으로 wmv 파일 좋더라고요. 용량도 작으면서 화질도 괜찮아요. 그래서 wmv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인코딩 시작. 그리고 저장할 곳, 저장 폴더 있죠? 저장 폴더를 폴더 변경 하시는데, 저는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일단은, 아까 내 문서에, 내 비디오에, 스위치 글자 애니메이션 만들기. 여기다가, 예,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인코딩 시작 누르시면은, 조금 느리긴 할 거예요. 동영상 퍼블리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네. 이제 인코딩이 다 됐는데 인코딩이 다 됐으면은 저장이 다 됐겠죠? 저장돼 됐으면은 다시 블로그로 가서 블로그에서 동영상 찾기. 아이고 저장 안 됐나? 스위치 글자 애니메이션
동영상 여기 AVI 파일이 있는데 그죠? AVI, WMV, MPG 파일. 왜 AVI 파일을 못 불러오지? 스위스는 AVI인데 코덱이 없어 그런가? 그냥 올리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보인다거나 뭐 제대로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 통화 코덱을 갖다가 몇 개를 깔아주시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스타 코덱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통화 코덱 검색하셔가지고 스타 코덱을 깔아주세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손쉬운 동영상 변화기 바닥 인코더 나와 있는데, 요것도 조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코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또 뭐 플래시 플레이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